자, 안녕하십니까. 카이 전공수학을 맡고 있는 이행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내용학을 중심으로 얘기할 텐데요. 내용학을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용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대수학, 해석학, 기하와 확률 통계, 그래서 이것을 세 번에 걸쳐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수학 파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표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대수학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 대수학을 나는 크게 네 개의 과목으로 나누어서요. 현대대수학, 선형대수학, 정수론, 이산수학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 거냐면 현대대수학, 선형대수학, 정수론, 이산수학 이 각 과목이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보통 공개된 그 기출문제는 1996년도를 기준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시험 주체가 지금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합니다만 이전에는 교육과정 개발원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 객관식, 그때 당시에는 객관식이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교사임용 시험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나눴냐면 지역별로, 지금 뭐 서울, 경기도 이렇게 지역별로 출제를 했고요. 시험들을 이제 선발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제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는 일부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으로만 먼저 보시면 기입형의 문제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두 개의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대수학의 문제와 이산수학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현대대수학이 나왔습니다. 문항들은 현대대수학은 뭐 군, 환, 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산수학은 뭐 그래프, 그 다음에 일반항 문제, 경우의 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다시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서술형 문제는 현대대수학, 선형대수학, 정수론이 2017, 2018, 2019년에 나왔는데 2020년도에는 이산수학이 확률 통계와 연계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우리가 객관식에서 지금의 형태가 뿌리가 되는 건 2014년도에 그 출제가 내용이 형식이 바뀌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논술형이라는 것이 두 개 문항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현대대수학 문제도 한 번 출제가 됐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우리가 기입형과 서술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 명료하게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선형대수학이라는 것은 뭐 나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리니어 엘제브라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리니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번역하면 원점을 지나는 일차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형대수학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까? 리니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형대수학이 나오면 선형공간과 선형변환을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요. 그런데 선형공간이라는 단어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언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벡터 공간이란 언어가 더 익숙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벡터라는 것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접할 수도 있었지만 물리 시간에 아마 더 많이 접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물리에서 배웠던 벡터의 의미와 전공에서 말하는 벡터의 의미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 시간의 벡터 속에는 내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전공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적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 내적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적 공간이라는 말을 특별히 또는 내적 함수를 특별히 언급해야만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형 변화는 무엇을 연구하는 겁니까? 공간에서 공간으로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물론 이 공간에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도 갈 수 있고 큰 공간에서 반대로 작은 공간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공간의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이동을 연구하는 것을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변화는 그냥 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선형성, 즉 원점을 지나는 일체라는 것을 원리를 이용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환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내용은 좋은데 표현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고 복잡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계산량도 줄이고 계산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선형 변환과 동일한 성질을 이용하는 게 뭡니까? 행렬입니다. 그래서 선형 대수학하면 책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행렬이란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행렬 그러면 행과 열로 나열되어 있다. 물론 행렬은 행과 열로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이 행렬의 의미는 선형 변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선형 대수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속에 있는 벡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머리 무지하게 아프죠. 그래서 이 공간 속에 있는 내용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저죠. 이 기저가 무엇을 결정해요? 좌표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데카르트 이후에 직교좌표계를 써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데 기저가 바뀌면 좌표계도 바뀌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알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기저는 대표 선수인데 얘네가 기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이용하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얘네들을 행렬로 표현하면서 랭크라는 것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렬에 관련 이 선형 변환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선형 변환을 표현하는데 어떤 거를 이용해서 표현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기저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공간에서 같은 공간으로 이동할 때 역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역변환이 가능한 걸까요? 이런 것은 1대1 대응이죠. 근데 이런 것을 해봤더니 되던데요. 이것이 아니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판별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선형 변환의 역변환을 판별한다. 이것을 내가 못하는 영어를 쓰면 매트릭스 오브 디터미넌트죠. 이거를 수학에서는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행렬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좌표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얘네들이 직교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의 문제가 그 다음에 이 선형 변환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얘네들이 한다는 성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로 고유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개의 과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 하나밖에 못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정수론 현대대수학 내용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